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김인성입니다. 자, 전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1% 정도 하락해서 3,124원, 요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은 3,160원짜리,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 3,160원짜리를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량도 그렇고 솔직히 조금 불안한 모습이 좀 보이기는 하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봤었을 때.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에 따른 대응 방법도 안내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일 시황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공급을 합의가 되고 그다음에 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0.5%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랠리 이후에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뉴욕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추고 그중에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 가운데 애플이 1.9% 하락하면서 나스닥의 0.5% 하락을 주도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 우선 최근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회담에서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체결된 90일간의 관세 유예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 이 합의 같은 경우에는 문서 없이 그냥 구두로 이제 결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시진핑의 최종 승인을 거쳐서 8월 중에 단계적으로 실행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자, 근데 트럼프는 중국 시장 개방을 위한 협력 의지를 좀 밝혔고, 루트닉 미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히토류 공급 재개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된 최고급 칩에 대한 제한은 이제 유지가 됐고, 이는 협상 카드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구체적인 진전은 부족한 중간 수준의 합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면서 이게 이제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인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공화당의 이 법안이 세수 유출을 맞을 수 있다면서 지지를 표명을 했고, 또 특정 국가의 불공정한 관세를 보복하는 이 보복과세 조항에 대해서도 옹호를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한 부채 한도 도달 시점에 대해서 미국은 절대로 디폴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했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뭐 일부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 한해서는 관세 유예를 연장하겠다. 그러니까 관세 유예를 더 주겠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건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성실하게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이제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2%에서 0.08%로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또 근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0.3% 상승 전망과는 달리 0.13%로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가 둔화되는데 대중교통, 특히 이제 항공료가 하락을 하면서 출장 및 관광 수요가 감소된 것을 보여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임대료는 0.21% 상승에 그쳐서 안정세를 좀 보였고, PC에 영향이 큰 의료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0.51%에서 0.18%로 크게 낮아진 점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관세 영향이 큰 신차 같은 경우에는 0.29% 하락하고, 우류도 0.42% 하락하고, 또 중고차도 0.53% 하락하는 등 관세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보여줬거든요. 또한 핵심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0.08%에서 0.13% 소폭 상승에 그쳐서 안정이 더 진행될 경우 연준의 통화 방향이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보험적 인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를 더 높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어쨌든 이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자, 근데 시장에선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이렇게 모습을 보인 다음에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하락해서 소비 둔화 이슈가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좋은 뉴스를 좋은 뉴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불안해하는 심리가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한 거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란과의 협상을 앞두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없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가운데
이란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란이 해당 지역의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긴장감을 높이는 발언을 했고, 이런 도중에 미 국무부가 이라크 미 대사관에 비필수 인력 전원 철수를 준비하고 또 바레인, 쿠웨이트 공간도 자발적 충군을 승인했다는 언론사 보도가 나오면서 중동발의 어떤 또 전운, 그러니까 또 뭔가 갈등이 확대된 양상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 금 가격은 상승하고 국제유가도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는 당연히 미국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XRP,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경우에도 제가 3,160원짜리 일단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하고 나서 강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돌파 이후에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서 어쨌든 직전 저점 자리는, 그러니까 횡보할 때의 저점 자리는 깨고 내려오진 않았지만은 거의 그 자리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 저점들 깨고 내려간다, 특히 이제 뭐 한 3,050원짜리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나왔던 이 상승 추세가 또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물량 소화 과정 거치고 상승하려면은 이렇게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승에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직전 저점인 3,050원짜리 요거 깨고 내려가는지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거래량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좀 아쉬운 게, 제가 3,160원 돌파하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기는 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거래량 수준을 보면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해가지고 상승할 때 거래량이 조금 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줬으면은 조금 우려가 덜할 텐데, 어쨌든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약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주의를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거래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래량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여기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거래량 어떻게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증가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매수세가 강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가격이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매도세가 강하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가창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매수 대기 물량들이 있고 여기 이렇게 매도 대기 물량들이 있잖아요. 자, 근데 시세를 결정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쌓여 있는 매수나 매도 대기 물량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다가 매수 주문 걸어 놓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쪽 편에다가 매도 주문 걸어 놓는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래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시세를 결정하는 거는 이렇게 매수 매도 호가가 쌓여 있을 때 누가 더 위쪽 가격으로 해서 매수 주문을 내놓느냐, 아니면은 누가 더 아래 가격으로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 매도 주문을 내놓느냐, 이런 물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이렇게 현재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려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테고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반대로 이렇게 현재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세나 매도세가 몰릴 때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 매수세랑 매도세가 강하다, 거래량이 실릴 만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실린 만큼 매도세가 강하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서 횡보할 때의 저점 자리, 그리고 이전의 고점 자리 부근 거의 한 3,120원 이제 요 정도쯤에서 이제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자리에서 V자로 반등이 나오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좀 붙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3,42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2차적인 목표가로 3,730원짜리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일단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나는 좀 장기로 본다. 3,730원 이상을 좀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730원 돌파하는 게 중요하고, 요거 돌파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에 ETF 승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호재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3,730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요거 돌파하면 그 다음에 전고점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들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차트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지금 시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 모습이지, 차트 모습대로 움직이고 뭐 그렇다라고 좀 보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래라든가 이제 이런 거대 세력들이 주가를 조금 지지하고 움직이고 이런 경향도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그때그때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망이 달라지고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실시간으로 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 분위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쨌든 대략적인 이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을 하되 실시간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계속해서 수정해서 잘 대응하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실시간으로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다 말씀드리면 좋긴 하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상 찍어서 뭐 녹화하고 편집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님들만 모시고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본업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던가,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 아니면 급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목표가 어디로 잡아야 될지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받아보고 그거에 따라서 참고해서 내가 실제 매도라던가 매수하는데 활용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그냥 참여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해서 답신으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판단하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말씀드리는 내용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뭐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는, 일단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볼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전부 다 실시간으로 관련 내용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냥 텔레그램에서 알람 왔었을 때 이때만이라도 시세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은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그러니까 매수하고 매도하시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됐다, 참고할 만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보시는 영상에 다시 한 번만 좀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유튜브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관련 내용 브리핑 받고 어차피 가격 전략도 다 알려드리니까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활용을 하신 다음에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럼 우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뵙고 말씀 나누는 걸로 하죠.